그 20억이 40억이 되었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구독자 사례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분이 한 2년 전에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그 2년 동안에 이분이 상담 후에 20억을 버셨다라고 합니다. 이럴 땐 제가 좀 보람을 느끼죠. 무슨 사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 사례는 120번 영상에 나오거든요. 그게 제가 2019년 5월에 올린 영상입니다. 당시 이분이 직장을 퇴사를 하시고 20년 동안에 그렇게 직장을 다니시면서 20억을 버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관리 플러스 투자를 해야겠다. 목표 수익 9%라고 하셨는데요. 야, 20억으로 본격적 시작을 하시니까 정말 무섭죠. 그쵸?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영상에 이분이 자산 배분 전략을 하나 제안을 하셨는데 그건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당시에 이분의 자산에 70%가 부동산이 있었고 30%가 현금에 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그쵸? 자, 이게 그 문제의 영상입니다. 120번 영상이죠. 그렇죠. 이분은 20년 동안 20억을 버셨으니까 부동산 투자의 여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부동산 70%, 현금 30%였는데 부동산 비중 축소에 반대했습니다. 왜냐면 보통은 분산 투자, 자산 배분을 하는 게 맞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늘 영상을 올리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분이 20년 동안에 20억을 벌었다면은 엄청난 고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에 잔뼈가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특정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냈으면 고수 인증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들은 그 시장에 집중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고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난 거기는 잘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10년 경험도 없고 그렇게 20억씩 돈 벌지도 않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은 과잉 확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잘 모르는 시장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20년 경험이 있으시다, 20억을 버셨다, 그러면은 당연히 집중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제프 베조스가 그 아마존은 돈을 왕창 벌고 있고 IT의 신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IT 기업만 굴리시면 안 되는 거죠. 당신은 섬유나 석유 사업에도 좀 뛰어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 여신님은, 부동산의 여신님은 부동산을 잘 하시는데 갑자기 뭐 부동산을 버리고 이제 비중을 낮춘 다음에 주식이나 자산 배분을 할 필요는 굳이 없다.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잘 하시는데 계속 하시죠라고 한번 제가 그때 조언을 했거든요. 1년 8개월 만에 메일이 왔습니다. 하하하. 예, 그때 이제 자신이 알고 수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했으면은 그 자산과 집중 투자도 좋다에 크게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 1, 2년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 20억이 40억이 되었습니다. 예! 네, 처음 20억을 버시는데 20년이 필요하셨는데 그 두 번째 20억을 버시는 데는 2년 만에 버셨다 이겁니다. 와우. 네, 정말 이런 거 들으면 굉장히 행복하죠. 그쵸? 이렇게, 물론 제 조언으로 20억을 버신 거는 아니겠지만, 뭐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때 제가,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은데요. 그걸 낮추시고 자산 배분을 하세요. 그러면은 복리 10%를 벌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이분이 2년 만에 100%를 버셨는데, 복리 10% 2년 벌어봤자 20%, 22%잖아요. 그쵸?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쓰레기 같은 말 안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부동산 고수는 부동산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분이 메일 요거를 쓰셨는데 강남은 6개월, 강북은 12개월, 수도권 24개월, 지방은 30개월 만에 고점이 이상된다라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좀 자산 배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0.9%의 시대가 돌아온 겁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분의 자산은 지금 40억인데 부동산이 30억, 현금은 10억, 그리고 6억은 지금 현금으로 냅두고 나머지 4억은 뭐 이렇게 돌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기에는 네, 뭐 4억은 어차피 총 자산의 10%니까 어떻게 투자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러나 만약에 부동산에서 이제 한 발 빼시고 이제 그 액수가 커진다. 정말 이제 40억 부동산을 극단적으로 다 팔고 이걸 자산 배분으로 돌리려면은 좀 다른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는 좀 주식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질문도 하셨죠. 자, 첫 번째, 올웨더. 이거 좋은 건가? 그 대신에 헤이비트를 할까? 이런 것도 문의를 하셨고요. 동적 자산 배분을 하는 거 좋은가? 또는 이제 국세청 기업가치 투자법. 이 영상에 나오는 이 전략 좋아 보인다. 그리고 터틀 캠퍼스 등록엔 예습이 필요한가? 네, 참고로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예습 필요 없고 복습만 하면 된다가 이제 이 답변이고요. 1번, 3번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죠. 자, 일단 40억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이제 뺀다고 치면은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은 어차피 부동산 도사, 부동산 여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 상승장이 오면은 또 그거로 돈을 왕창 버실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음 상승장이 오기 전에 자산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아닌가라고 제가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은 올웨더 또는 영구 포트폴리오 이런 게 좋아 보이죠. 그쵸? 네, 참고로 올웨더가 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이분도 알고 계시죠? 그냥 직접 셀프로 하는 거. 두 번째, RPAR라는 미국 ETF를 쓰는 거. 그리고 이루다 투자 이름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루다 투자 이름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자, 여기에 대표가 누구신가? 우리도 잘 아는 김단태 선생님이십니다. 단태 선생님. 자, 그런데 지금 이 단태 선생님이 미쳤나 봅니다. 이루다 투자 이름이 전면 수수료 0%를 선언했습니다. 2022년 말까지요. 자, 근데 이게 또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런 투자 일임 회사 뭐 펀드 이런 데서 보통 자산의 뭐 1%, 2%씩 떼먹잖아요. 그쵸? 자, 1%, 2%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복리 9%로 우리가 30년을 먹으면은 쭉 자산이 올라가가지고 13.3배가 됩니다. 30년 만에. 자, 그런데 8% 그러니까 중간 업체가 1% 수수료를 빼먹으면은 우리의 수익은 쭉 올라가가지고 10.1배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2% 수수료를 먹어가지고 30년 동안 복리 7%를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산이 겨우 7.6배밖에 안 늡니다. 자, 7.6배와 13.3배는 75%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화끈하게 이루다 투자 이름이 수수료를 빵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굳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셀프로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이루다 투자 이름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얘네들이 다 상품도 사주고 리밸런싱도 해주고 자동으로 해주고 돈도 안 받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그냥 자산 보존을 위해서 이 40억의 자산을 100% 올웨더 투자하는 것도 네,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8, 90%만 올웨더로 투자를 하고 아니네. 100% 올웨더를 투자를 하되 주식 비중을 이제 상속세 전략, 그러니까 이제 요 전략이죠. 국세청 기업가치 투자법 487번 전략, 요거로 돌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또는 8, 90%를 이제 올웨더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뭐 헤이비트로 하든지 아니면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에 거부감이 크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중국 채권을 좀 포함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올웨더에 아무래도 채권 비중이 높기는 한데 그게 좀 미국 채권으로 좀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미국 채권, 선진국 채권에서는 금리가 낮고 더 이상 떨어질 여지가 없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도 적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선진국 채권의 수익률은 그렇게 좋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대로 중국 채권의 경우에는 일단 당장 이자도 한 4, 5%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 선진화되면은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위엔화도 달러화 대비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꽤 있고, 왜냐면 중국의 경제 비중이 좀 더 늘어나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중국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미국 채권은 주식이 떨어질 때 올라가는 해충 기능이 있는데 중국 채권은 그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라고 제가 보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총자산 100%를 가지고 올려도 안 하고 부지런하게 매월 동적 자산 배분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소개를 했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동적 자산 배분 전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포트폴리오 업데이트하는 거를 영상으로 올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잽싸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제가 88번에 이런 부동산 영상을 만들었어요. 부동산 퀀티 영상. 자, 이 전략 실전에서 통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부님의 부동산 투자 마법 공식, 이 88번 영상에 나오는 이 전략은 정말 훌륭한 전략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전략이냐 하면은 모멘텀,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동안에 오른 부동산 그거의 순위를 매기고, 그리고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율이 높은 그거를 순위를 또 매긴 다음에 평균 순위가 좋은 부동산을 사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이게 훌륭한 전략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수익을 거둔 방법도 대부분이 모멘텀 갭 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으로 이제 오를 때 그때 이제 투자 시기를 타이밍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율이 높은 대로
투자 대상을 판단하는 그 전략이 좋았다라고 이제 이 그 부동산 여신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덧붙인 게 최근 하락장의 최저점 대비 250%와 전세가율 50, 60% 되는 금액까지가 이번 상승장의 최고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A와 B의 평균을 구한 후에 현재 가격과 비교해보면은 이 아파트가 몇 프로 올릴 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번에 부동산 투자할 때 새겨 들으세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저보고 이 전략으로 부동산 앱을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하셨는데, 글쎄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이 자산 배분 전략도 수정을 하셨거든요. 참고로 이분은 이제 한 3년 정도까지 이제 그 부동산을 전부 다 회수하시면은 자산이 지금 40억에서 50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제안을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엔 꽤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산을 50억 중에서 거주주택 포함해가지고 30%, 15억은 그냥 부동산에 냅둔다라고 하시고요. 아마 이제 그 많은 부동산 중에서 가장 똘똘한 애들, 그리고 이분이 직접 살고 있는 부동산,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현금도 한 10%, 5억 정도 놓고 계신다고 하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 중에 50%는 이제 수비형, 자산 배분 전략을 하시고, 10%는 공격형, 헤이비트 FF 전략을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헤이비트 FF 전략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헤이비트가 새로운 거래소를 뚫으면은 그 후에는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수비형 전략이 방법이 3가지가 있다. 올레더 포트폴리오, 그걸 이제 이루다로 하든지, RPAR로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게 이제 마음 편한 투자 방법이고, 또는 두 번째는 직접 이제 대부분을 올레더로 투자를 하되 이제 주식 부분은 이제 상속세법 투자 전략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 채권 부분은 이제 중국 채권으로 이제 좀 변형하는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정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3번 요거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적 자산 배분이 제가 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게 10개가 있는데 10개를 다 따라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 정도는 충분할 것 같은데, 참고로 이 동적 자산 배분 중에서 좀 릴렉스한 전략으로는 LAA, RAA가 있고요. 왜냐면 LAA는 연구 포트폴리오를 조금 변형한 거고, RAA는 올레더를 조금 변형한 동적 자산 배분이고요. 그리고 빡세고 부지런하고 그 대신에 수익을 좀 더 많이 얻고 싶다 하는 거는 VAA, DAA 이런 전략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정확히 이 수비형 자산 요거를 1번, 2번, 3번 어떤 걸로 투자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고민하고 계시겠죠. 어쨌든 제 생각에는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네, 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에 적어주세요. 자, 요약을 하면은, 네, 이제 3년 후 50억이 되신다고 하니까 100억도 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책을 쓰실 수 있으시겠죠. 100억 부자의 생각의 비밀. 네, 그리고 본인이 정말 잘하는 투자가 있다 하면은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이상, 어마어마한 돈을 모은 경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분야의 고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저는 아직도 아무 부분에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 배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흉보장에서는 자산 보존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흉보장에서 버틴 다음에 상승장에서 또 부동산으로 왕창 돈을 버시겠죠. 그쵸? 올레더를 기본으로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법이 3가지가 있죠. 셀프, RPAR, 이루다. 그리고 100% 올레더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이루다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덜 귀찮고 수술 안 받잖아요, 걔네들이. 그리고 이제 추가 알파를 원하면은 이제 주식을 퀀트로 돌리는 방법, 동적 자산 배분, 그리고 채권을 일부를 중국 채권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코어 플러스 세틀라이트. 그러니까 이건 유식한 말인데, 코어는 올레더로 가고 한 90%는 올레더로 가고, 세틀라이트 나머지 10%를 암호화폐로 굴리든지 딴 거로 굴리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 할투의 모든 영상을 요약한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할투 맵도 있습니다.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동기부여도 굉장히 되었을 거고 유익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동의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